한국으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 오게 된 유학생이 한국에서 태국과의 관계에 대해 정말 많은 일을 겪게 되었다는데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보며 어떤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입구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커다란 돌 기둥과 넓은 계단이 저를 압도하는 듯 보였어요. 긴장을 가라앉히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이름은 엠마 톰슨이고 이곳은 바로 한국에서의 저의 큰 모험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드니 공항에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반대편에 와 있네요. 공기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 매운 음식 냄새, 그리고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섞여 있었죠. 주변 모든 것이 새롭고 신났어요. 학생들이 제 옆을 빠르게 지나가며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어요. 제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요. 갑자기 걱정이 들었어요. 언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시작도 해보지 않고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국제관계를 공부하기 위해 장학금을 받고 이곳에 온 거니까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어쩌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또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캠퍼스는 정말 컸어요. 현대식 건물들과 전통 양식의 건물들이 섞여 있었어요. 길을 따라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나뭇잎들이 가을이 와서 그런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멀리 보이는 건물 너머로 산도 보였어요. 아름다웠지만 시드니의 해변과 탁 트인 공간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걸어가면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걸 보았어요. 어떤 학생들은 벤치에 앉아 있고 다른 학생들은 잔디에 누워 있었어요. 모두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저렇게 편안하게 지낼 날이 올까 하는 생각에 살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결국 국제학생 사무실을 찾았어요. 책상 뒤에 앉아있던 직원분이 저를 보고 미소 지어주셨어요. 그 미소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분은 약간의 억양이 섞인 영어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저에게 건네셨어요. 서울대학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엠마, 그녀가 말했어요. 이 서류에는 수업시간표, 캠퍼스 지도, 그리고 동아리 정보가 있어요. 궁금한 게 있나요? 질문할 게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저으며 고맙다고 했죠. 사무실을 나서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서 떨어뜨린 책들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그가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친절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 온 학생이시죠? 저는 민준이에요. 저는 엠마예요. 영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안도했어요. 호주에서 막 도착했어요. 호주요. 멀리서 왔네요. 서울은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조금. 벅차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집이랑 너무 다르네요. 민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부산에서 서울로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거예요. 오늘 밤 국제학생들끼리 환영 저녁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요? 저는 그 말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 저녁 모임 장소를 알려주었을 때 저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친구 사귀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기숙사 방을 찾았어요.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창문 너머로는 중정이 보였어요. 짐을 풀다가 본다이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발견했어요.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두었어요. 이 낯선 곳에서 제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부분이었죠. 저녁 모임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느낌이었어요. 방을 나서기 전에 거울 속 제 모습을 잠깐 봤어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 코에 있는 주근깨, 초록색 눈. 하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조금 더 용감해진 것 같았어요. 식당으로 걸어가면서 서울의 바쁜 거리에 감탄했어요. 네온사인들이 여기저기 반짝이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 어디론가 바쁜 걸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식당을 찾아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손을 흔들며 저를 반겼어요. 그 중에는 민준도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서로 소개가 이어졌어요. 중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맛있는 한국 바비큐를 먹으며 서울에서 처음 겪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도 점점 긴장이 풀렸어요. 맞아요.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어요. 배워야 할 것도 많았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서울에 온 이유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고 성장하고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밤이 깊어가고 웃음소리와 새로운 우정이 피어나는 가운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었어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소식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기숙사 방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스크롤하던 중 저를 멈추게 만든 제목을 보게 됐죠. 태국 한국 관광객 입국 금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서 계속 읽어나갔어요. 태국이 안전 문제와 불법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건 너무 극단적인 조치 같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북적이는 서울 거리를 바라봤어요. 몇 주 전만 해도 호주 시드니에서 막 도착해서 교환학생으로서의 새 학기를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국제적인 사건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날 수업에 가는 길에도 머릿속은 여전히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국제관계 세미나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묘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김 교수님께서 헛기침을 하시자 우리는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교수님이 시작하셨어요. 한국과 태국 간의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저는 김 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교수님은 작은 문제들이 어떻게 국가 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역사, 정치, 그리고 심지어는 소문까지도 나라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다 갑자기 김 교수님이 저를 지목하셨어요. 엠마 학생,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저를 놀라게 하셨어요. 호주에서 온 교환학생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충격적이에요. 태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더 이해하고 싶어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출발점이군요, 엠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그 노력을 바로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캠퍼스 카페에서 오리엔테이션 주간에 만났던 태국인 학생 능이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죠. 안녕, 능.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혹시 지금 태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능이는 교과서를 읽던 중 고개를 들었고 표정은 다소 경계하는 듯 했어요. 뭘 알고 싶은 건데? 그냥. 왜 태국이 한국 관광객을 전면 금지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능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복잡해, 엠마. 한국 관광객 중 몇몇이 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는 것들도 한몫하고 있고. 능이가 얘기하는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지 깨닫게 됐어요. 능이가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거기엔 무분별하게 확산된 소문들과 분노에 찬 댓글들이 있었어요. 몇몇 고립된 사건들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부풀려졌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이 상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캠퍼스에서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학생들 중 일부는 태국의 결정에 상처를 받은 듯 보였고 또 다른 학생들은 화가 나서 태국 제품을 보이콧하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어느 오후 한국 학생과 동남아시아 출신 학생이 격렬하게 말다툼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붉어졌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저는 그 순간 끼어들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호주에서 온 교환학생인 제가 이 상황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이면서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죠. 저는 국제관계를 공부하러 한국에 왔지만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상황 한가운데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둠 속에서 누워있다가 결심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고요. 양쪽 입장을 더 잘 이해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호주에서 온 교환학생인 제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 기회를 맞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것도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 기회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자연재해와 함께 찾아올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펼쳐지는 뉴스를 보며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원 HAWON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태국을 향해 곧바로 오고 있었어요. 대학에 있는 태국 친구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가족들은 괜찮을까요? 폭풍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분노로 몰아쳤어요. 바람은 마치 화난 늑대들처럼 울부짖었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하늘에서 거대한 소방호스를 켜놓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작고 무력하게 느낄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연의 힘 앞에서 속수무책일 테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피해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어요. 수도인 방콕은 거의 물에 잠겼다고 했어요. 한때 당당하게 서 있던 집들이 이제는 부서진 나무와 벽돌 더미로 변해버렸어요. 도로는 강처럼 변했고 차들은 장난감 배처럼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불과 몇 달 전 저와 제 태국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돌아다니던 거리들이 생각났어요. 활기 넘치던 시장과 분주했던 거리들이 이제는 진흙과 잔해로 뒤덮여 고요한 모습이었어요. 꿈꾸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깨어나고 싶은 악몽 같았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수천 명이 집을 잃고 그들의 소지품은 사나운 물살에 휩쓸려 갔어요. 만약 제가 제 옷, 책, 그리고 소중한 사진들을 잃어버린다면 어떨지 생각했어요. 그 생각에 울고 싶었어요. 태국 정부는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그들도 너무 벅차 보였어요. 사람들은 화가 나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음식, 깨끗한 물, 그리고 잠잘 곳이 필요했지만 지원은 더디게 도착했어요. 며칠 동안 구조를 기다리며 지붕 위에 모여있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안전하고 따뜻한 기숙사 방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공부 중인 한국에서 태국에 도움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 태국과 한국은 요즘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서로 언성을 높이고 날선 말들이 오가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구조대가 빠르게 도착했어요. 의사, 간호사, 그리고 많은 구호 물품들을 가져왔죠.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태국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담요를 건네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밤낮 없이 쉼없이 일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특히 저에게 깊이 남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한국의 한 소방관이 노령의 태국 할머니를 홍수 속에서 업고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얼굴에 가득한 안도와 감사의 표정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듯 했어요. 재난이 닥치면 우리의 차이점보다는 공통된 인간애가 더 중요해진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이 모든 일이 펼쳐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보였어요. 제가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걸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태국에 태풍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기숙사 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작은 가방을 챙기고 한국 구호팀이 태국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근처의 난민 캠프에 가보기로 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직접 보고 느껴야겠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캠프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시끄럽고 붐비고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아름다운 장면이 보였어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어요. 캠프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텐트들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상자를 나르거나 큰 소리로 지시를 외치고 있었어요. 공기에서는 눅눅한 흙냄새와 땀냄새가 섞여 풍겼어요. 캠프를 돌아다니며 좀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다 캠퍼스에서 본 적이 있는 교환학생 지훈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는 VOLUNTER라고 크게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엠마. 지훈이 놀란 듯 저를 불렀어요. 여긴 어떻게 왔어? 저는 도우러 왔다고 설명했고 지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잘됐다. 지금 손이 모자라. 내가 캠프를 구경시켜줄게. 지훈과 함께 걸으며 그는 캠프의 여러 구역을 가리켰어요. 저쪽이 식량 배급하는 곳이야. 지훈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 파란 텐트가 의료센터야. 의사와 간호사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질서 있게 운영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여기 얼마나 있었어? 제가 물었어요. 태풍이 온 다음 날부터. 지훈이 대답했어요.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어. 지훈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그의 에너지는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지훈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소개받았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 모두 출신과 상관없이 도우려는 마음만은 똑같았어요. 하루 종일 저는 음식 서빙을 돕고 물품을 정리하고 캠프의 아이들과 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힘든 일이었고 하루가 끝날 때쯤 온몸이 뻐근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감사한 미소를 볼 때마다 그 모든 수고가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해가 저물 무렵 지훈과 저는 잠시 쉬기 위해 앉았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지훈,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친구들이랑 놀아도 되잖아.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엠마, 나도 처음에 태풍 소식을 들었을 땐 무력감을 느꼈어. 하지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작은 선행이 세상의 큰 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한 명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저는 그동안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개인의 행동이 가지는 힘을 거의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어린 태국 소녀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약간 눌린 초콜릿바 2개가 들려 있었어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내밀었어요. 지훈은 태국어로 부드럽게 말을 건넸고 그 내용을 저에게 번역해 줬어요. 이 초콜릿은 우리가 도운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래. 그녀의 어머니가 오늘 의료 텐트에서 약을 받으셨대. 그 순간 목이 메었어요. 이 작은 소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자기가 가진 것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한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의 친절함과 감사의 마음이 심지어 가장 힘든 시기에도 빛을 발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날 밤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루 동안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태국 사람들의 강인함, 그리고 위기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 돕는 모습은 제게 국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비록 각국의 정부가 서로 갈등을 겪을지라도 사람들 간의 연결은 가장 깊은 간극조차 메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구호팀은 정치나 과거의 갈등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캠프를 떠나면서 저는 제2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그 폭풍은 단지 태국의 풍경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꿔놨죠. 저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행동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지훈과 다른 자원봉사자들처럼 사람들 간의 다리를 놓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제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제 자신부터 바꾸고 작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며 잠에 들었고 이미 내일 캠프에 다시 갈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도전이 있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는 기분이었어요. 난 난민 캠프에서 봤던 일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지훈이랑 다른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맑은 오후 저는 대학교 카페에 앉아서 차가운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친구 다케시가 제 곁에 앉았고 저는 그에게 난민 캠프에서 봤던 일들을 빨리 말해주고 싶었어요.
다케시, 네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들으면 깜짝 놀랄걸. 저는 목소리에 설렘을 가득 담아서 말했어요. 난 태풍 피해를 입은 태국 사람들을 돕고 있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난민 캠프에 다녀왔어. 진짜 놀라웠어. 그런데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다케시의 얼굴이 변했어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자의 등을 기대더니 말했어요. 엠마, 조심해. 지금은 한국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그냥 이 지역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그의 말은 마치 찬물이 얼굴에 끼얹어진 것처럼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케시, 제가 반박했어요. 내가 직접 봤어. 그 사람들은 정말로 도우려고 하고 있었어. 다케시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이해 못하는 거야. 여기엔 복잡한 역사가 있어. 카페를 나올 때 저는 혼란스럽고 조금 속상했어요. 다케시 말이 맞는 걸까?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케시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결국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도서관으로 향해 동아시아 역사에 관한 책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을 읽으면서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마치 커다란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전쟁, 변하는 국경, 그리고 나라들 간의 협력과 갈등에 대해 알게 되었죠. 제가 알게 된 건 한국은 이웃한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였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다른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와 친구를 맺고 사업을 이어가는 똑똑한 방법들을 찾아냈어요.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들은 계속 노력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다케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오랜 역사와 아픈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두 나라가 어떻게든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비록 항상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제가 새로운 정보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을 때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한국의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에 관한 전설이었어요. 옛날 이야기로 이 산이 태풍을 한국에서 밀어내는 마법의 힘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이 마법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강해졌다는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그 산에 얽힌 이야기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책들과 제 독서 등의 부드러운 불빛에 둘러싸여 있으니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난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의 일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다케시의 관점은 그저 한쪽의 이야기였을 뿐이고 태국 학생들이 한국인을 싫어하는 이유도 그들 역시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는 중립적이었지만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지금 보니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책을 챙기고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몇 달 전 서울에 처음 왔을 때의 에마와는 더 이상 같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깊이 생각하고 들은 것을 의심하며 다른 사람들 속에서 선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기숙사로 걸어가면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곳 대학교에서 뭔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 더 배우려 노력한다면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김 교수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저 생각이 하나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약간의 긴장과 함께 설렘이 몰려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거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이 대학교 도서관 컴퓨터 화면에 딱 붙었거든요. 진실이 제 머릿속에 확 박혔어요. 그동안 태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가 엄청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로는 아니었어요. 이 모든 건 몇 가지 나쁜 사건들 때문에 시작된 거였어요. 한국에서 몇몇 태국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물론 심각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태국이 이 사건들을 핑계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유로 한국 사람들의 태국 입국을 막은 거죠. 상상이나 해보세요. 마치 한 명이 숙제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반 전체가 벌을 받는 것처럼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근데 한국이나 태국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한테 화가 난 거였어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 나쁜 얘기들이 오갈 때 그냥 방관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게 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제가 문제의 일부였다는 걸요.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도 돕지 않으면 그건 괴롭히는 사람을 돕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머리는 맑았어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 무슨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때 문득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모든 큰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저는 그 첫 걸음을 내디뎠어요. 도서관을 박차고 나가서 김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은 책이 잔뜩 쌓인 사무실에 계셨죠. 제가 그동안 알아낸 걸 말씀드리자 교수님 눈이 반짝였어요. 의자 앞으로 바짝 몸을 기울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교수님, 제가 예상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목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호주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장소요. 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꼭 제가 엄청나게 좋은 생각을 해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미소였죠. 에마, 그거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야. 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시작에서 오는 거란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면 마음과 생각이 변할 수 있지. 교수님 말씀이 저를 마치 하늘 위로 날아오르게 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명감을 가지게 됐어요. 친목 모임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재미있는 행사도 기획했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보거나 케이팝을 듣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는 자리를 만들었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았거든요. 내가 왜 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해? 라거나 시간이 없어 같은 말을 듣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사람들에게 말 걸고 초대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팀이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원래 한국에 대해 나쁜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모임에 몇 번 나오더니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에마,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었어. 이 사람들 꽤 멋진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친목 모임은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모두에게 제가 알게 된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태풍이 휩쓸고 간 태국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한국. 지훈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한 한국이요. 그래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큰 축제를 열면 어떨까? 음식, 음악, 춤, 그리고 미술까지. 사람들이 뉴스에서 보던 한국이 아닌 진짜 한국을 볼 수 있는 날을 만드는 거예요. 큰 꿈이었어요. 아마 너무 큰 꿈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 밤 방에서 축제 계획을 세우며 꿈꾸고 있던 저에게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요.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희망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어요.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변화를 만들 거예요. 이제는 알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우정, 바꾸는 모든 생각이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는 걸요. 언젠가는 그 작은 한 걸음들이 태국과 한국이 다시 친구가 되는 세상으로 이어질지도 모르죠. 서로를 적이나 고정관념으로 보지 않고 진짜 사람으로 바라보는 세상으로요. 큰 꿈이에요. 하지만 아빠가 늘 말씀하시죠. 꿈이 클수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법이지. 그리고 저는요.
그 꿈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